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디지털 보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과는 달리 오늘부터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디지털 보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원장을 함께 모셨는데요. 오늘부터 이어질 시간 중에 일부는 제가 하고 또 일부는 또 배정인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저는 있는 지역과 관심에 따라서 주로 좀 작은 케이스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배정인 원장님은 굉장히 큰 케이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정인 원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원장입니다. 이수영 원장님과 함께 디지털 보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좀 더 규모가 큰 풀마우스 규모의 보철에 대해서 디지털적 해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 일단 스케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임플란트 보철이 일반 보철과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어질 4회 정도의 그 강의에 어떤 프로토콜로 선생님들과 만나볼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그 싱글 보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쪽에 바로 이제 배정인 원장님한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보철의 특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의 보철과는 달리 기존의 보철물은 이전 시간까지 제가 뭐 질코니아 내지는 캐드캠 이를 활용한 어떤 보철을 할 때 주의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지대치가 다 존재하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임플란트 보철은 그 지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식체를 기반으로 하는 보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자연치 보철과 뭐 분류상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싱글, 멀티플, 이덴처러스라고 나누는 거는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뭐 싱글과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쪽, 그다음 구치부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덴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오버덴처 형식의 덴처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풀 픽스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에서 싱글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어차피 제가 좀 이따가 휴식 시간 이후에 싱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개요적인 측면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임플란트는 다분히 이스테틱이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구치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임플란트 전치부에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 중에서 이스테틱을 빼도 충분히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테틱과 고려된 전치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치부 싱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저희 환자들 그냥 일반 컨벤셔널 보철하는 경우에도 전치부가 제일 힘들죠. 제일 신경 쓰입니다. 하물며 임플란트는 어떻겠습니까? 임플란트는 저희가 자연치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지대치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픽처는 물론이고 그 위에 올라갈 어버트먼트를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치의 크라운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어버트먼트 쪽이 좀 더 의미가 크겠고요. 그리고 그 어버트먼트를 그 자리에 잘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게 위해서는 밑에 심겨진 임플란트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에 잘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얘기만 해보자면 그 어버트먼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인접치와 굉장히 하모니어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연치의 경우에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서비칼 부분에 치은의 함몰 같은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혹은 본의 잔조면 본에 따라서도 그 꺼져 있는 함몰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버트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합니다. 전치부 싱글을 고려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주변 치아와의 하모니, 그리고 어떤 형태와 색깔의 치아를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자가 만족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환자가 싫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하모니 인접치하고 잘 맞으면 됩니다. 환자가 봤을 때 어떤 게 임플란트고 어떤 게 자연치인지 모르면 뭐 그걸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색깔이 자연치와 유사하게 만드는 거, 이건 기술한 바와 같이 그 컨벤셔널한 보철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능한 한 똑같이 만듭니다. 문제는 어버트먼트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잠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 어버트먼트는 하이브리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어버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저걸 만약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혹은 스탁 어버트먼트를 썼을 경우에는 환자의 바이오 타입에 따라서 치은의 바이오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비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레이시하게 비쳐 보이면 심미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환자 만족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일 메이크업이라는 말조차 있습니다. 여성분들 특히나 화장을 통해서 그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아는 이거는 이제 퍼머넌트한 메이크업이라고 환자분들도 생각을 하시죠. 밝은 미소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요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역시 투스 치아의 컬러와 쉐입 그리고 진지발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높낮이, 특히 서비칼 부분에서의 진지발의 높낮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환자가 그거 금방 눈치채고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게 전치부이기 때문에 미드라인 같은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립라인 같은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구치부는 기능만 잘하면 대부분 환자가 만족합니다. 잘 씹으면, 잘 씹고 음식물 안 끼면 환자분은 대부분 다 만족하십니다. 근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씹고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발음이 잘 되고 그리고 이물감이 적고 무엇보다도 심미적으로 만족되면은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는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크라운 임플란트보다 어버트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버트먼트를 잘 하려면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가이드 서저리를 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어버트먼트 부분을 잘 만들어야만 그 진지발 라인을 잘 맞추실 수가 있고요. 미들라인은 역시 이것도 컨벤셔널 보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희가 모형상에서만 미드라인을 맞추다 보면 모형상에서 미드라인을 맞았는데 환자의 안모의 미드라인과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도 마찬가지로 안모의 미드라인과도 잘 조화롭게 물론 그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조화로울 수 있게 하는 거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환자가 립라인이 하인지 뭐 미드인지 아니면 로우인지 그거 저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저희한테 저희가 저걸 왜 고려해야 되냐면 저렇게 하이 립라인을 가진 경우에는 환자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치료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철까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환자는 조금만 말할 때 조금만 웃을 때도 서비칼 부분 뭐 다 보이거든요. 반면에 로우 립라인을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웃어도 크게 웃어도 잇몸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싱글 임플란트 부분은 제가 뭐 좀 이따가 쉬신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정도 그냥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요. 배정희 원장님 아무래도 그 큰 케이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도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의 그 좋은 뭐 고려해야 될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세영 원장님께 이어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기대를 높여 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아닙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자, 이제 그 이수영 원장님께서 싱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멀티플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뭐 3유닛이나 4유닛, 6유닛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싱글을 잘하게 되면은 3유닛, 4유닛, 6유닛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원장님들께서 강의로 커버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 시간 관계상 저는 주로 그 풀마우스 무치약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치약을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정식과 가철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고정식은 임플란트 개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면 전통적인 브릿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부학적 제한이나 아니면 예산의 제한이 있다 할 때는 옛날엔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그 오론 X, 오론 4나 오론 6라고 부르는 방식의 보철 양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철식에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임플란트에는 리텐션만을 담당케 하는 이런 로케이터처럼 생긴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보철이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개수를 4개에서 6개 정도로 늘리고 그 임플란트의 유지와 지지 모두를 담당하게 하는 이런 바하 오버덴처 같은 보철의 양식이 있고 또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대치를 만들고 그 위에 RPD를 사용케 하는 방식의 보철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는 이 환자의 해부학적 제한이나 아니면 연조직 서포트, 악관 관계 등 환자 요소와 그리고 예산 그리고 닥터가 시술 가능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결국 이런 무취약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 잘 치료해 볼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를 치료하는 대략적인 순서를 살펴보자면 처음 이렇게 환자를 만나서 환자 정보를 얻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술 단계로 들어가 치료 계획에 부합하도록 임플란트 개수와 위치를 결정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 단계에 적절한 프로비저널 보철을 장착해 주고요. 치유가 다 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최종 어버트먼트를 선택 또는 제작하고 그 위에 다시 임시 보철을 딜리버리하여 환자의 근관절계를 적응시키고 어버트먼트도 충분히 리타이트닝 해주어서 환자와 어버트먼트 그리고 임플란트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최종 보철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수용 원장님께서는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물론 뭐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뭐 아무리 보철과 의사이긴 하지만 수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잘 심어놔야 저희가 원가이드를 주로 쓰고 이렇게 디지털 보철을 하는 거를 사실 선호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한 보철물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잘 심자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술 쪽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단계 없겠지만 뭐 저도 이수용 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초진에서 임플란트 식립까지의 이 초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비가역적인 치료의 시작일 뿐더러 임플란트의 수평 그리고 수직 위치, 이 임플란트 위치가 향후 보철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보철 양식보다 이런 전체 고정식 보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별의 순간이란 말이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독일 문학에서 온 단어이고요.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나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별의 위치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초진에서 수술로 넘어가는 이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되는 순간이 우리 치과의사와 무취약 환자에게는 별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 단계야말로 이 디지털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위치와 각도는 결국 최종 보철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과 그것을 현실로 이전하는 과정이 디지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실현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프로세틱 드리븐 또는 탑다운 방식의 보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이 아니면 정확히 구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무취약 환자를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로 치료하는 상황에서 수술 시작 전 준비 단계에 초점을 두고 이에 관련한 보철학적 지식을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로 해석 및 재현하고 이를 다시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런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할 거고요. 이런 속성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어버트먼트와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픽스처 레벨과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어버트먼트 시스템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보철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스캔하면 어떤 어버트먼트로 어떤 보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싱글이나 4유닛, 6유닛 정도 보철은 이 정도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무치약에 대한 토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무치약을 디지털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완전 무치약 환자는 치아 배열의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악들께서는 안면과 구내에서 치아 배열의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을 발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환자 그 안면 스캔이거든요. 이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디지털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직접 서지컬 가이드를 많이 디자인을 하시니까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서지컬 가이드 디자인할 때 필요한 CT와 스캔 데이터, 메쉬의 온라인 과정에서 온라인 레퍼런스가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레퍼런스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치약의 서지컬 가이드에 이걸 입안에 구내의 정확한 포지셔닝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이 CT를 보시면 이 오른쪽 이쪽에 이 서지컬 가이드를 장착하고 앵커까지 식립한 상태에서 이 CT를 제가 촬영했는데 정확히 안착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갭이 보이죠? 이런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픽스처가 다 틀어지고 가이드 수술을 안 하는 힘만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해결책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임상이란 게 정답이 없고 특히 디지털로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서머리 앤 리뷰에 다시 찾아뵐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이수영 원장님께서 싱글 임플란트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는 12월 22일 날 서머리 앤드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배정희 원장님의 그 프리뷰만 들어도 벌써 제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실제로는 임상에서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분야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꼭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쉬셨다가 제가 좀 이따가 싱글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배정희 원장님 얘기처럼 저희는 12월 22일 날 리뷰 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